자, 오늘은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꽤 맑습니다. 좀 뿌예 보이긴 하는데 괜찮은 날씨예요. 자, 이번 주는 2024년 41번째 주이고요. 카툰을 좀 보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또 약간의 실망감이 있어서 하락을 했죠. 잔뜩 기대를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보고 나서 이런 대책들을 내놓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많죠.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부양책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어차피 부양책은 낼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어닝 시즌이죠. 어제 은행주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JP모건 블랙월 굉장히 시장이 좋아졌는데 또 어닝 시즌 잔뜩 기대가 됩니다. 원래 10월은 대형주에게는 좀 괜찮은 어닝만 잘 나오면. 코가 좀 막히네요. 자,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좀 보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췄죠. 0.25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의 시장에 활력이 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동산, 리츠 뭐 이런 쪽 또는 성장주 이런 쪽이 주식시장에도 조금 활력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강께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했죠. 특히나 S24가 상한가에 도착하고 이랬습니다. 테슬라의 로봇 택시는 발표는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 제가 봤을 때도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은 실망한 듯합니다. 어제 테슬라가 한 8% 가까이 하락을 했죠. 8% 좀 넘게 하락했나요?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 정도 상승하는 이런 게 좀 나와버렸죠.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대선이랑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걸로 인해서 CPI가 조금 생각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 태풍 때문에 좀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으니까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굉장히 뉴스를 보면 좀 심각해 보이던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건 아침이라 그런지 목이 너무 잠기는데 오늘은.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우리 장은 금요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했습니다. 우리 장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를 좀 보면 코스닥은 조금 당일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좀 사줬고요. 이번 주에도 외국인이 좀 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피는 역시나 외국인이 계속 떠나고 있는데 코스닥은 원래 10월 중순 이후 20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소형주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월 말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전략, 그때가 가장 소형주에게는 코스닥에게는 굉장히 좋은 때니까요. 물론 코스피도 좀 좋아지겠지만 아무튼 벌써 시작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금요일장에 소폭 상승했고요. 상해는 조금 2%,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항생은 다시 거의 3% 상승을 했네요. 조금 엇갈리고 있네요. 유럽 증시도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요. 프랑스, 독일 다 어느 정도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도 역시 상승 마감했죠.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주봉을 좀 보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50선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만 방향이 하락 추세에서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정체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찍고 구름이니까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구름 밑으로 빠질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대를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까지는 조금 버텨야지만 되는, 아직 1, 2주는 더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많이 좋지는 않아요. 많이 좋지는 않죠. 일단 21선을 뚫어야 되는데 하락 추세가 멈출지 계속 될지, 여기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0월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죠. 10월 달은 늘 좋지 않으니까 9월, 10월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쳐다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개별 종목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건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나 봅니다. 은행주들, 금융주들 조금 많이 상승한 모습 보이죠. 셀트리온, 삼바 괜찮았고요. 유한양행 괜찮았습니다. 네카오 역시 조금 좋아지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 삐리삐리 했고요. 코스닥 보시면 일단 바이오가 좋아요. 바이오가 꽤 좋은 모습.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파마리서치 그렇습니다.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서진시스템, 흡스프, 휴젤 이런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았다. 2차전지 에코프로, 제가 죽은 에코프로는 좋지 않았다. 이런 정도 볼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잘 나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이 없죠. 일단 PR은 1.0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PR 밴드의 거의 하단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53.26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지금 10월 11일 기준 53.26%로. 자, 주봉상 삼성전자의 주가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화각오를 해야 된다. 지금 녹색선이 1차, 2차 지지선이 되겠지만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뚫고 계속 내려갈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 짝수 음봉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다.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자, S&P 500 주봉은 신고가, 나스닥도 거의 신고가 행렬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우 힘이 좋은 상태죠. 미국 부러운 거죠. 다우존스 신고가, 러셀 2000 여기도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이제 곧 신고가를 내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상태를 보면 테슬라만 좀 안 좋았죠. 테슬라만 좀 좋지 않았고 구글, 메타 조금 이게 정확히 된 거겠죠. 이런 정도. 엔비디아 역시 좋았고 1912, JP모건 어제 좋았으니까요. 이런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일봉 주봉을 좀 보면 비트코인이 일봉상 다시 20선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캡처가 한 7시 조금 넘어서 캡처가 된 거기 때문에 오전이요. 20선 위로 확실히 올라선다면 이건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고요. 주봉상도 20선을 돌파한다면 매수할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금 현물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약간 상승하고 있어서 다시 달러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금이 멈추지를 않아요. 다시 기회가 20선 근처에 온다면 다시 매집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꺾일 것 같지가 않네요. 환율 보시죠. 환율은 일단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 이제 미국 장은 좋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장은 좋지 않은 모습.
환율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1400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멈추겠죠.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WTI도 지정학적 이유, 중국 이슈, 여러 가지 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70, 아직 80을 넘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여기서부터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양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200불까지 갈 수 있다, 100불 넘어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 생각에는 횡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국채 금리를 보면 10년물이 4.096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일단은 지표가 잘 나오니까 11월 달에는 금리나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제가 지금 저번에 3.8 정도 받다가 단기저점 4.0 보는 이유도 역시 올해는 25bp 정도만 더 인하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일단은 채권은 이 정도 수준 4.0에서 3.5 이 정도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다. 장단기 금리차는 이제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침체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고 아직은 조금은 더 보겠습니다. 지표는 CPI가 나왔어요. CPI가 예측 2.3이었는데 2.4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제2의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예전에 이런 CPI가 굉장히 중요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도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다, 주거비는 떨어졌으니까 괜찮다, 허리케인에 대한 일시적인 이슈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그냥 묻혔습니다. 코 CPI도 상승했지만 묻혔죠. 자, PPI는 예측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공포탐욕 지수는 74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드 쪽으로 가 있는데 거의 익스트림 그리드 수준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시장이 곧 또 광분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변동성 지수는 조금은 상승을 했어요. 20.46. 우리나라의 V코스피 역시 조금은 그래도 정체 구간이네요. 둘 다 아직 높습니다. 둘 다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지만 되는 상황인 건 맞죠. 자, 구리광산 선물을 보면 구리광산 같은 경우에 약간씩 이번 주에도 조정을 둘 다 받았어요. 이래서 이제 원자재가 조금 쉬고 있는데 이게 하락폭이 크지도 않고 언제든지 또 다시 반등할 수 있어서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S를 투자하고 있는 거죠. 구리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시장 지표를 좀 봐볼까요? 시장 지표를 보면 일단은 허정무이 자체의 DD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배당 성장은 아직도 DD가 좀 높아요. 250 근처로 간다면 추가적인 매수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조금은 줄어든 상태. 미국장 굉장히 좋으니까 특별히 신경 쓸 거 없고, 추세도 스파이는 아직도 열심히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아직도 추세가 살아나질 못하고 있죠. BA 공격형을 좀 보면 얘는 지금 주식을 조금은 조심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몰빵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HA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하고요. 듀얼 모멘텀 역시 스파이에 투자를 하고 차선책으로 V2 소형주에 투자해보는 걸 어떻겠냐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자, 추세 모멘텀, 장기 채권은 TLT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꺾였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역시 추세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치 성적을 봐도 코스피, TLT 안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네요. 금도 좋고 물가연동 채권도 좋고 미국장도 좋고 반도체도 다 좋은데 그래요. 자,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가 일주일 동안 좀 안 좋았고요. 유틸리티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가장 좋은 건
산업, 인더스트리 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 유틸리티가 그래도 올해 성적 추세는 괜찮네요. 금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죠. 그러네요. 비트코인, 뭐 올웨더, 달러 이런 정도 보고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제 투자 성과를 잠깐 보면 인덱스를 좀 보시면 저번 주에는 8.18이었는데 9.18로 다섯 종목의 평균은 상승했는데 제 전체 전략 자산의 성과는 줄어들었네요. 이럴 때 가장 슬프죠. 지수만 투자해도 이익이었을 텐데, 지금 지수 이렇게 5개만 들고 있었어도 9.18%죠, 올해. 근데 9.18%가 안 되는 애들이 좀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저의 목표는 1년에 26%를 하고 싶지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 보시고 그래프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제 골드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조금씩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주를 끝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